안녕하세요. 유영식 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제국의 멸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2개를 보시겠습니다. 페인트는 어떨까요? 시중에 팔리는 일부 페인트의 납 함량이 어린이 안전기준의 1000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사들은 3년 전 페인트에 납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아이들로 붐비는 놀이터, 이곳저곳 알록달록한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손이 많이 닿다 보니 칠이 벗겨진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하고 친구랑 와서 강력하고 이런 거 자주 해요. 한 환경단체가 유통 중인 페인트의 납 함량을 분석했습니다. 5대 페인트사 제품 18개 중 절반이 넘는 11개에서 납이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인 90ppm을 넘는 제품도 5개에 달했고 4개는 기준치의 1000배를 넘었습니다. KCC 페인트 1개, 강남 제비스코 2개, 삼화 페인트와 노루 페인트 각각 1개씩입니다. 딸은 네. 아까 말했던 LSD가 더 중요했을 것으로 맞아요. 보여요. LSD가. 그거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마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안쓰럽다고 그런 거예요. 왜 그 나이에 네. 대학교 갓 들어간 학생이 네. 이제 미성년자가 그런 것까지 손을 댈 생각을 했었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메스암페타민, 이제 소위 뽕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인간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LSD는 그거보다 더 중독성이 심각하단 말이죠. LSD는 메스암페타민이랑 비교를 하면 300배고요. 300배. 코카인이랑 비교를 하면 100배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근데 사실 마약을 굳이 이렇게 수치로 비교하는 게 좀 의미가 없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거기까지 손을 대서 가지고 들어오다가 근데 이게 이 수량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검찰에서? 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나온 거는 네. 본인이 소비할 용도로 가져온 것 같다. 아하. 그리고 이게 거기서 이제 꼭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마약의 유통의 소비의 트렌드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되게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이른바 네. 지하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사회에서도 조금 뭐 좀 버림받은 사람들 내지는 아니면 뭐 좀 우리 흔히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마약 사범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네, 좀 네. 그런 쪽에서 많이 좀 유통이 됐었다고 한다면 약간 뒷골목에서 굴러다니는 그렇죠. 애들 느낌이었다면. 그리고 막 작대기라고 하잖아요. 마약 네. 주사기 같은 걸로 사용하고 네. 그런 쪽이었는데 SK라든가 현대라든가 CJ로 보면 네. 이제는 톱다운 방식이에요. 아, 상류층에서 내려간다고? 유흥이나 오락거리로 즐기던 것들을 미국에서 너무 편하게 외국에서 그런 걸 접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내지는 이게 설마 안 걸릴까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그렇듯이 이제는 그 상류층의 유흥리를 오락거리처럼 특히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갓 20살, 네. 뭐 법적으로 만 18살밖에 안 된 친구가 이걸 가지고 들어올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어쨌든 긴급 체포 사유도 LS 때문인 것 같고 네. 이제 영장 청구도 그것 때문에 한 것 같긴 한데 네. 나이 때문에 네. 결정적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마약 사범 처벌이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아, 우리나라 처음 보신 자료 화면은 바로 납성분이 범벅이가 된 페인트에 대한 보도이고, 두 번째 보신 자료 화면은 뒤에 보시는 전 한나라당 전 의원의 딸이 요번에 이제 인천공항 세관에 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그리고 LSD 그리고 에더럴인가요? 그러한 마약류를 가지고 들어와서 긴급 체포가 되고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제목 제국의 멸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납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리고 청나라, 지금 홍콩 시위가 한창인 그 홍콩을 영국에 빼앗긴 그 유명한 사건 있죠. 아편 전쟁. 청나라는 아편 전쟁으로 멸망을 했는데 그 아편이 바로 그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요번에 이제 가지고 들어온 그런 마약류의 시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멸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납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느냐.
그 납을 여러 그 사업에 썼습니다. 바로 주로 이게 물탱크죠. 물탱크 수조를 물을 받아놓는 그 수조 탱크에 납을 주성분으로 썼고, 또 조리기구, 그러니까 접시와 그릇, 요리를 음식을 담는 접시와 그릇에도 납을 썼고, 술잔, 여러분 이제 크리스탈 있죠. 크리스탈 유리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상류층에서는 그 물처럼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크리스탈 유리잔의 광택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광택을 내기 위해서 납성분을 더욱더 이제 첨가시킨 거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용해되어진 납성분이 체내에 스며들게 되고, 또 체내에 스며들게 된 납은 또 태아한테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의 이 납성분이 축적이 계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세대에 따라서, 예? 세대가 이어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납은 또 각종 장신구와 또 화폐, 그리고 그 고약의 이제 이 납성분 등이 첨부되어야 된 것입니다. 이 납이 세대를 갈수록 이 인체에 쌓이다 보니까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무정자증,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머리가 두 개의 돌연변이 정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도 이 난소와 난자, 그리고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이 태아한테 이것이 납성분이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는 이 로마 제국 멸망의 주요한 한 요인이 납성분이라는 것이 요즘 최근 학자들, 고고학자들이라든지 화학, 그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자료화면, 홍종욱 전 의원의 딸, 이 마약.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영국에게 지금 홍콩을 99년 동안 한량을 하죠. 예? 1997년도에 가서야 중국이 이 홍콩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청나라의 상류층에 보편적으로 퍼진 이 아편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국 제국이 이 청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아편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금 그 김무성 그 사위죠. 예? 김무성의 사위, 그리고 남경필 전 그 한나라당 그 경기도 전 지사의 아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CJ의 그 아들 구속됐죠. 지금은 또 뭐 SK 가문, 그리고 현대 가문, 이러한 이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 예? 주류 사회가 지금 아편, 마약에 의해서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납, 예? 그리고 지금 마약, 더군다나 지금 홍종욱 전 의원의 딸이 가져온 LSD는 이게 코카인 100배에 이르는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겨우 만 18살 된 이 여아가, 예? 여자애가. 예? 그러면 이런 이 LSD를 도대체 어디서 미국에서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지 전 진짜 의문이 듭니다. 예? 뭐 대마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주에서는 그게 이제 아무 그 성인인 경우에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그 미국에서조차 1급 그 마약류로 분류되어지는 이 LSD를 어떻게 18살밖에 안 되는 애가 이렇게 쉽게 구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 들어올 생각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그 영장 심사를 한 판사는 그 어리다는 이유로 이 아이를 풀어줍니까? 예? 이 LSD 그 중독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장 그 심사를 한 거 아닙니까? 홍종욱 전 의원 가족들은 이 장녀, 딸을 다시 미국으로 보내면 이 아이는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딸을 미국으로 보낼 게 아니라 집에서 예? 케어하면서 이 마약류 이거 끊게 해야 됩니다, 이거. 예? 18살밖에 안 된 여아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이 법무부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 전부 나서서 이 마약, 제국의 멸망을 이끈 이 두 성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